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2월 7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6,900달러, 이더리움 1,200달러, 리플 플러스 도지코인 마이너스 2%, 전반적으로 코인들 횡보 중이고요. 미국 나스닥 이틀 연속 마이너스 2% 하락에도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잘 버티고 있습니다. 11월 30일 파르장 시장 친화적으로 연설한 이후 나스닥 상승했지만 최근 미국 추가적인 긴축 압력으로 인해서 최근 상승분 다 상쇄하고 내려오고 있고요. 12월 9일 이번 주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하고 12월 13일 다음 주 미국 인플레이션율, 14일 FOMC까지 중요한 경제 이벤트 남겨두고 시장에서는 사전에 조정을 받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나스닥 따라서 당장의 하락 오는 커플링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FTX 파산으로 미국 유럽 투자자들 줄어들면서 가격도 코인 시장 이미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력들 당장의 추가 매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2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전월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 지금 가격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36.8%, 이더리움 도미넌스 17%로 비트코인 위주로 전체적인 시장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포함 알트코인들 당장의 큰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 긍정적이죠. 내년 1월 미국 빅테크, 미국 기업 실적 발표할 때 나스닥 코인 다시 한번 하락 올 수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는 거고 12월 25일 산타랠리로 인해서 알트코인도 재상승 기대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하며 알트코인도 최종적으로 따라서 움직이는 케이스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당장에 나스닥 이틀 연속 빠지고 있는데 나스닥 하락은 12월 14일 FOMC에서 금리 인상 50bp 하더라도 파월의장 다시 입장을 바꿔서 매파적인 발언 나오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횡보 중에서도 리플 당장의 큰 하락보다는 약간의 반등이 있었고요. 리플의 회원사인 에어웰렉스에서 여행 플랫폼 아고다하고 파트너십 체결을 하면서 이후 리플 통한 해외 항공 및 숙박 예약 서비스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리플 당장에는 11월 리플 스웰 끝나고 큰 오제 없기 때문에 99일선이 25일선 위로 올라가는 데드 크로스 나오고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리플 작년 12월 산타랠리 때도 비트코인하고 같이 하락했다가 산타랠리의 리플 가격 크게 상승한 움직임 나왔었습니다. 최근 가격과 비교를 하면 다시 700원까지 상승한 케이스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나스닥이 이틀 연속 빠지고 있는데 나스닥 하락은 12월 14일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 50bp 하더라도 파월의장 입장을 바꿔서 매파적인 발언 하진 않을까 우려를 하는 거고요. 2월 1일 내년 금리 인상 시작은 시장에서 11월까지는 25bp로 예상을 했었는데 다시 50bp 가능성이 50%까지 재반등을 했고요. 원자재, 국제유가 가격이 최근에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 인플레이션은 당장에 높지는 않을 것이다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개인 인건비, 시간당 임금은 여전히 상승 추세이고요. 12월 2일 발표된 미국 평균 임금은 5.1%로 시장 컨센서스 4.6%보다 더 높게 상승을 했고 11월 4.9%보다도 더 높은 수치였습니다. 미국 빅테크, 메타나 트위터, 아마존 등 다수의 미국 기업들 원가 절감 위해서 당장에 직원들 해고하고 신입도 채용을 안 하고는 있지만 코로나 이후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장에 실직을 한다고 해도 코로나 전후로 개인 저축률도 높기 때문에 빠르게 일자리는 찾지 않고 있고요. 내년 중순쯤 되면 개인들 통장 잔고 바닥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 평균 임금 상승할 가능성은 높다 연준이 생각하는 듯 합니다. 임금 상승률이 내려가야지 미국 실업률이 늘어나고 연준도 추가적인 긴축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12월 높은 수치가 나와버리면 연준이 더 강하게 긴축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12월 14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를 하고요. 하지만 나스닥 12월 13일, 14일 CPI, FOMC 우려로 하락이 올 수도 있지만 12월 크리스마스 산타랠리 있는 달이기 때문에 파월의장 이번 FOMC에서 강하게 긴축 발언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 월가 분석가나 뉴스를 보면 최대한 개미들 털어야지 산타랠리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공포 뉴스가 만연하고 있고요. 전 CNBC 간판 행거인 진 크레이머 보면 작년 고점에 이더리움 풀매수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never too late to sell, 지금 다 팔아도 절대 늦지 않다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미 내려올 만큼 가격이 내려왔고 FTX 거래소 파산으로 투자자들 FTX 내 코인들 묶여 있어서 팔 수도 없는 상황이죠. 2000년 닷컴 버블하고 작년 코로나 유동성장에서도 진 크레이머 이분 반대로 하면 오히려 돈을 많이 벌었을 듯 합니다. 코인은 당장에 나스닥하고 커플링이 안 되면서 독자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테더 도미너스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11월 8일 FTX 사태로 코인 패닉셀 나오면서 테더 도미너스 9.5%까지 당장에 상승했지만 최근에 하락을 하면서 여기 하락 추세선 뚫고 상승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하는 투자자들 중고수 위주로 노련한 투자자들 많기 때문에 미국 거신 경제만 봐서는 현물 매도는 안 하는 듯 하고요. 비트코인 당장에 추가 하락이 오려면 거래소 파산이나 도지코인, 리플, 에이다 이 정도 되는 코인이 폭락을 해야 되는 건데 최근 같은 분위기에서는 당장에 나오기는 쉽지 않다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패닉셀이 나오면 투자자들 모두 다 조심하기 때문에 연달아 패닉셀은 쉽게 나오진 않고요. 테더 노면스 8.1% 여기 점선 라인 횡보를 하는데 8.1% 중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건드렸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테더 노면스 내려올 가능성이 60% 이상으로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태 터지지 않는 이상 코인 가격 상승에는 긍정적인 테더 노면스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채굴자들도 보면 비트코인 12월 17,000달러 반등 이후 현물로 1만 개 매도를 했었는데 여기 차트에 보시면 다시 채굴자들 코인 비중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 1만 개 시장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거시경제 새로운 리스크 나올 것이었고 코인 이슈도 당장에는 투자자들 조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은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 채굴자들 생각하는 듯 하고요. 그러면서 최근 거시경제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국제유가가 74달러로 하락이 온 거죠. 주식이나 코인에 비해서 채권이나 원자재, 국제유가는 고수들이 많습니다. 기관 위주로 거대 자본이 움직이죠. 지난주 오펙 플러스에서 추가적인 감산 발표는 없었고 미국 쉐브론 석유회사도 베네수엘라 석유 시추 재개 선언을 하면서 중동 러시아 산유국들 국제유가 내려갈까봐 걱정을 하는 모습이죠. 국제유가 74달러 여기 75달러 주요 지지선 돌파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최근 20년 국제유가에서 2008년 금융위기하고 2014년 러시아 크림 반동 침공 이후 주민투표했을 때 국제유가 강하게 하락을 했었고요. 2008년보다 2014년 12월 여기 74달러 아래로 국제유가 쭉 하락을 올 때 나스닥이 어떻게 되는지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석유 가격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 원가 상승에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나스닥도 국제유가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죠. 2014년 12월 13일 74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여기 구간에서 나스닥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이 작고 3개월 정도 횡보를 했고요. 2014년 러시아 크림 반동 침공하고 하락은 했지만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석유 가격이 당장에 나스닥 크게 떨어지기는 하진 않을 듯 하고요. 10월 전 국제유가 하락하며 인플레이션율 내리는 긍정적인 지표로 작용을 했지만 이제는 국제유가 하락하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석유 가격 하락한다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제유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지난주 기관들 코인 매매허나 데이터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관들 지난주 전체적으로 보면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이 했다 볼 수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기관들 가장 매도 많이 한 코인은 비트코인 숏포지션으로 11밀리언 지난주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여기서 당장에 더 하락 오기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해서 숏포지션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오히려 비트코인은 10.8밀리언 매수를 하면서 비트코인 지난주 15,000달러 저점 내려올 때 추가로 매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은 매수를 했지만 이더리움 4밀리언 매도했고 라이트코인도 0.9밀리언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트코인에서 트론하고 리플 변경 상황 없었고 솔라나하고 폴리곤은 저점에서 약간 매수를 했고요. 전체적인 기관들 코인 시장이 당장에 추가 하락 오기는 쉽지 않다 생각을 하는 듯 하고 알트코인보다도 비트코인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 대세 상승장 오면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 위주로 상승을 하고 그 다음 비트코인 안정화가 된 다음 알트코인 움직일 가능성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비트코인 조금씩 모아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비트코인 이후에 대세 상승 온 다음에 비트코인 수익 강하게 보고 비트코인 다음 알트코인 상승분까지 수익을 얻는다면 매우 좋은 투자 테크닉이다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장에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상승한다고 해도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비트코인이 확실히 상승할 때 알트코인도 따라서 저점에서 매수한다면 수익률도 긍정적일 듯 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